강정구 교수 파문으로 촉발된 법무장관 수사권 발동과 검찰총장의 사퇴는 여야의 정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데 국가 정체성의 위기인가? 되살아난 색깔론 총벌기인가? SBS 토론 CCBB 여야 의원과 시민 토론자들이 국가 정체성 위기 논란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지금 구국운동이 선언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구국운동이 어떤 원인에서 출발되었는지 그 원인을 짚어보는 것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구국운동 어떤 이유에서 시작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나라를 살려야 된다. 결국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흔들리고 있고 참말로 흔들리는 것인가를 살펴보면은 지금 사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정구 교수가 얘기한 그 얘기는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를 살펴보는 게 먼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강정구 씨는 먼저 이 만경대 정신으로 통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만경대 김일성 생가입니다. 김일성 정신으로 통일하자, 적화통일하자라는 얘기가 다름 아닙니다. 두 번째로 유교는 통일전쟁이다. 그리고 메가더는 점령군이고 메가더 동상은 철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미국은 주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본주의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만이 통일이냐. 결국 다른 방식으로도 통일이면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처럼 명백하게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를 위협하는 친북 좌파 발언을 명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장관, 여당 모두가 나서서 안 된다. 강정구 구하기에 대대적으로 돌입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 흔들리는 나라, 뭔가 나라가 좀 이상하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라는 데서 지금 얘기를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이 나라의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구국운동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뭔가 나라가 이상하다는 진단 하에서 구국운동이 주창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위기가 어떤 정치권에서의 지금의 논의를 좀 확대 재생산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그런 진단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게 샴쌍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분명히 저희들하고 분명하게 평화 공존을 해야 될 대상이면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샴쌍둥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개혁과 보수가 샴쌍둥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 개혁적인 성격들, 그 다음에 보수적인 성격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어느 쪽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실정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강정구라는 사람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실정 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2001년도에 만경대 발언으로 해서 법을 위반을 해서 자숙하고 반성을 해야 될 사람이 다시 한번 또다시 재범을 지금 하는 셈입니다. 분명하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 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를 삼는 것이고, 한나라당이 지금 색깔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색깔론은 것은 예전에 정권이 자기 자신의 정권 안보를 위해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북을 끌어다니려 했습니다. 자, 저희는 야당입니다. 야당이 정권입니까? 정권 안보를 위해서 한 것. 야당이 정권 안보를 위해서 했습니까? 예전의 색깔론, 정권이 정권 안보를 위해서 했다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야당이 정권을 억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까?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것을 색깔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역색깔론입니다. 역으로 저희들에게 이것을 포장을 해서 지금 저희들의 얘기를 봉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색깔론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체제가 이상하다, 나라가 좀 이상하다 라는 것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색깔론으로 호당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역색깔론입니다. 예, 책임이 야당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예, 지금 어느 한 분석을 지금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를 한번 봅시다. 엊그저께 한 유력 언론사에서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여론조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법무장관의 불구속 지시는 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강정구 교수는 구속해야 마땅하다라는 의견들이 역시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일반적인 느낌이고 정서입니다. 아까 어느 분석기관에서 나름대로 정치평론가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재보궐선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치평론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 국민들은 강정구는 잘못했고 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구속하지 말라라고 한 것도 잘못했다라고 이미 명백하게 과반수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정치평론가들이 자기 나름의 개인적인 평가를 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분석하고 이것을 상황을 호도하려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이게 아까 저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뭐 당내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구국이라는 건 말이죠. 나라를 살리는 일이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자기 자신들의 뜻을 표출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선거 때입니다. 선거 때 이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의 정권은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체성 문제까지 이렇게 휘둘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반드시 이번에 현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당연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그런데 왜 구국이 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제가 답변을 하겠고요. 국민들의 뜻이 당연하게 표출된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인권을 또 말씀하셨는데 천 법무장관 그 자신부터가 지금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사지휘권 없애라, 간섭하지 마라라고 했다가 지금은 본인이 스스로 지금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모순된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권이 소중한데, 물론 소중합니다. 강정구 씨의 인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위협받는 대한민국 4천만의 체제가 위협당했을 때 4천만의 인권은 더욱더 위험해집니다. 왜 그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우리들과 같이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십니까?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한으로 내보내면서 왜 국군 보호를 할지 납부거부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씁니까? 매년 수십조를 갖다 퍼부어주면서요. 이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입니까? 인권을 중시한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권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표결하는데 2년 연속 기권을 하고 올해도 기권할 뜻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분이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집권한다면 쿠데타를 선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할 것이다. 당연히 처벌해야 되죠. 실정법이 어긋나는 거, 국채를 위협하는 사람들 당연히 처벌해야 되죠. 다른 징후들에 관한, 네. 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민명도 의원님께서 뭐 마광수 포르노그라피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체제 위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또 대만 예를 들면서 성착취관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인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체제 위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의견일 따름이다. 별게 아니다. 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강정구 교수 발언에 대해서. 이분이 공개적으로 진보 사이트에다 얘기를 올렸습니다. 학술 토론에서 나온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이 메가더 동상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북한의 노동당의 대남 기구인 반민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올해는 미군 철수의 원년이고 메가더 동상 철거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인천 통일연대인데 통일연대라는 데가 반미단체입니다. 거기에 가서 통일연대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메가더 동상 철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인천에서 대단히 거센 메가더 동상 철거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북한의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한 계산하에 저강도 전략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가 그래 우리나라 정부가 치밀하게 지금 전략적으로 임하고 있지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까? 저희 국회에서 북한의 인권 결의안을 저희들이 진작 냈지만은 열린우리당 여당 쪽에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인권을 담당하는 인권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인권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과 북 인권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다. 세상에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또 여당 국회의원 한 분은 정치범 어디나 있는 정치범이다. 뭐 무슨 문제냐. 어느 나라다 정치범 다 있는데 북한의 정치범이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게 할 말입니까? 네.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북한 내부의 개선은 내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다. 내부의 힘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외부 강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국제 관계에서는 내부 힘이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요인이란 외부의 힘으로도 또 그것을 견인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퍼부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서독에서 동독을 지원할 때 그때는 돈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달러로 주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서독의 물건을 사는 쿠폰으로 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줬을 때는 반드시 자 정치범 100명을 풀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를 더 주겠다. 몇만 달러를 더 줄 테니까 이번에 정치범 몇 명 풀어라. 라는 얘기를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 그래서 동독의 인권을 개선시켜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한번 거꾸로 그런 점들을 질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안타까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누적돼 왔습니다. 정석을 누적돼 유지하세요. 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얘기를 계속해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강정구 사태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메가더 동상 그랬죠. 이럴 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상 그대로 두지만은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기억하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기억하자. 시시양비랍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두율 씨 그때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 정기국회 와가지고 정기국회를 통해 송두율 씨를 열변을 토하면서 변호를 했습니다. 재작년이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첩 미전 장기수 63명 북송을 하면서도 저희들은 상응하는 대가 국군포로 단 한 명도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지금 아리랑 방문으로 평양을 방문하는데 국군 5명을 죽인 간첩을 포함해서 그 사람을 포함해서 간첩 5명이 갔습니다. 또 5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신원조회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빨치산 활동을 했던 사람을 간첩 활동했던 사람을 민주인사로 둔갑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공산당이 허용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남북 6.15 남북 공동행사 때에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게 구호였습니다. 미국 빠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또 태극기 내거는 것은 절대 금지하면서 인공기후 훼손하는 것은 엄단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지금 강정구 사태가 지금 불거진 것입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불거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애플 컴퓨터가 못하겠다라고 지금 철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체성,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 자체가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좀 나라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모든 국민들이 평범하게 느끼는 그것이 바로 지금 국채 정체성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네. 자, 수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가 아니라 수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람의 가치관을 판단하는 데는 세 가지를 살펴보면 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최근세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일제 부분, 그 다음에 박정희 개발시대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걸로 지금 하나 나오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라는 걸로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제시대 때 지금 나오는 거 일제시대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과거만을 지금 들이다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해가지고 과거만을 지금 해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로 나아갈 시점에 지금 과거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박정희 개발 시대에 물론 인권의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점도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극적으로 발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식민지를 거친 나라 중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선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왜 그런 역사적인 공과는
무시하고 박정희 시대 때 인권 탄압만 있었다. 나쁜 점만을 부각하라고 있습니다. 네. 공과를 분명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또한 북한을 바라볼 때도 북한은 과연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냐라는 존재를 북을 어떻게 보느냐, 북의 김일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바로 이 지점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미국에 관련해서도 미국에 우리가 지금 이 분명한 상호 협력 관계냐 아니면 종속 관계냐라는 것에 따라서 종속 관계로 보는 사람은 당연히 따라서 미군 철수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무작정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은 수구다. 아주 캐캐먹은 낡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친 이 도식화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시된 기준에서 볼 때 현재 정체성 위기라고 판단한다. 그런 결론이신데요. 네, 현재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진보냐 보수냐라는 그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나라당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민병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나라당이 지금 이 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하는 근본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냉전의 틀 속에서 쌓여서 여태 좀 못 나오고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대한민국의 학문의 자유라는 것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존재할 때만이 그 자유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이 강정구 교수 이 문제는 지금 학문의 시장에서 그냥 처리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건드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은 학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미국은 분단의 원흉이다. 학술 표현에서 원흉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또 김일성은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우뚝 솟아있다. 절대 이런 학술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학술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이 얘기한 것은 학자로서 제기했던 것이 아니고 지난 6월 달에 인천 통일연대 반민단체입니다. 통일연대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강정구 교수는 통일연대의 지도위원입니다. 통일연대 활동으로서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운동가로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이지 학자로서 아카데믹하게 제시했던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왜 정치권이 개입해서 이 문제를 키우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왜 법무장관은 그렇다면은 불구속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왜 이 문제를 키웠습니까? 검찰에서는 구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구속을 하고 나서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사법부가 판단을 합니다. 정당한 법 절차에서 차근차근하게 진행되면 될 것을 왜 법무장관이 나서서 이 문제를 키웁니까? 이상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건 좀 뭔가 숨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징후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한 텔레비전사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도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지적하고 이것은 잘못된 조치를 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뇌물이 발언. 예. 과거에 독재를 했었고 유신망령인 한나라당이 어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자면 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손잡자고 얘기를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이러한 위기 상황들 국민과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선은 지금 당장은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궐선거 때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은 호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27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느냐, 왜 이렇게 정권을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라고 정권을 맡겼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는 점들을 정부와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은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들에게 차근차근 하나씩 해서 대한민국을 과연 어떻게 하면 올바로 세울 것인지 이 문제는 진보나 보수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고 만불시대에서 지금 8년째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네.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선진화시켜 나갈 것인지 국민들에 직접 호소하고 국민들과 함께 그 방안들을 차근차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예.